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주입니다. 낮에는 폭염에, 밤에는 열대야에 요즘 찜통더위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야외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야간 해수욕장이 문을 연 제주시 2호 태우해변. 밤바다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모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여름이 된 느낌이 들고요. 집에서는 좀 짜증이 나잖아요. 더워서. 그래서 오니까 애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좋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데는 역시 이열치열. 친구들과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면 더위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비 오듯 땀을 쏟은 뒤에는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더워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농구 같은 운동을 하고 나서 땀 흘리고 나면은 더위도 있고 그냥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 탑동의 수온주는 아직도 29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오늘도 이어지고 찜통더위와 열대야도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면 2025년에 10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인데 주택과 대중교통 등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10년 동안 IT 관련 사업을 했던 김우진 씨. 그는 3년 전 제주에 내려와 손수 집을 짓고 음악 카페를 차렸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김 씨를 뒤따라 앞으로 친척과 지인 등 5가족이 제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아직 30, 40대다 보니까 좀 더 액티브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도 좋고 좀 더 이렇게 전원도 좋지만 너무 처지지 않고 거기서 또 액티브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이제 제주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김 씨처럼 30, 40대 이주민을 중심으로 제주의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 이미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 예측치인 2025년 57만 명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주 광역도시계획은 66만 명,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70만 명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80만 명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인구까지 고려하면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 이에 따라 지금의 도시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 부분인데 늘어나는 20만을 신규 택지로서 20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택지를 60% 한다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을 40%를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인구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와 상하수도 같은 도시 기반 시설도 준비돼야 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하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 가운데 제주도민은 3명인데요. 가족들은 지금도 하염없이 커지는 안타까움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온 국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던 세월호 침몰 사고.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29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은 아직까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민은 3명. 제주로 이사해 새 출발을 꿈꿨던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 아들과 함께 제주에서 살고자 했던 이영숙 씨의 소망도 세월호와 함께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희생자 가족들로 북적였던 진도 실내체육관은 이제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가족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며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뭘 바라겠습니까? 얼른 찾아,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얼른 그냥 찾아서 갔으면 하는.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 승객 10여 명을 구한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동수 씨.
아직도 구해달라는 학생들이 꿈에 나타나 그때마다 먹먹해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사이에 배가 90도에서 잠깐 그 사이에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뭐 그래서 더 이상 하지도 못하고 해서 더 미안하죠. 100일간의 기도.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오라는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희망의 노란 리본이 팽목항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이 화물 과적으로 지목이 되면서 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하지만 여객선 화물 과적 관리는 제자리이고 일부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중단되고 있는 등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파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항을 앞둔 시각, 선적을 기다리는 화물차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화물 무게는 어떻게 잴까? 물어봐요. 저 앞에서 멋있었습니까? 물어봐. 그럼 그거는 대충 뭐 10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어느 정도 나오는 걸 회사도 아니까. 적정량이 1톤을 실어야 되는데 1톤 정상적으로 1톤씩 싣고 다니는 차들이 없거든.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화물차의 총 중량과 실제 화물 중량을 적은 계급표를 화물차에 첨부하도록 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 중량을 측정할 기계가 없어 제도 시행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해양관리단과 해경 등의 점검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화물 적재량이 줄었을 뿐 여전히 정확한 실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계변들을 설치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멀어서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보가 된 거고요. 인천에 이어 삼천포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류 수송량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선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해졌을 뿐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물류 운송 차질이 언제 해소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저택에 여객선 화물 과적 관리는 제자리고 물류난 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파는 사고 발생 100일을 맞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이틀째 전 지역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고요. 오늘과 내일 태풍 마트모가 몰고 온 비구름대 영향으로 해안 지역에 5에서 20mm, 산간에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으니까요.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8도로 벌써부터 햇볕이 뜨거운데요. 낮 기온도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요. 현재 안덕과 남원의 기온 27도, 서귀 28도, 낮 기온은 2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종일 27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성판역의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그 밖에 해상으로 더 확대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청주와 김해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에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2호 태우해변 부근 클린하우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동안 분리수거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확정 추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은 12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2% 증가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GRDP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생산 비중은 서비스업이 70.6%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 16.1%, 건설업 8%, 제주업 3.4%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이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 출신 첫 개신교 목사인 이도종 씨의 삶을 그린 연극 나의 숲은 푸르렀다를 공연합니다. 극단 세일에는 오늘 오후 5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를 무대에 올립니다. 중소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지원 서비스 설명회와 작년 취업 인턴제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제주시 상록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한중 현대미술전이 내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중국의 작가 18명의 작품 38점이 전시됩니다.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 마련 전시회가 다음 달 31일까지 서귀포시 왈종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민요패 소리왓은 무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제주해녀 인어의 순비소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서사로에 있는 성안신용협동조합은 금융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1국에 71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제주산 말을 생산하고 조련하기 위한 말조련 승마 거점 센터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3년 동안 모두 99억 원을 투자해 조련장과 실내외 마장, 센터의 부대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말조련 승마 거점 센터에서 도내 농가에서 생산된 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조련해 제주산 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